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1월 9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초선열전으로 시작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요즘 정말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예, 요소수요.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 두 분께서는 이게 풍기 현상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사실 디젤 차를 직접 모시는 분들은 좀 이거 알았던 건데 휘발유 보시는 분들은 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장경태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암모니아 수용액의 일종이죠. 요소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또 요소수 대책 회의를 하시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이 비축 물량을 이 민간에 또 푸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대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를 말씀하시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무능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많았고 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그래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셔서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은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중국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소수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만 정부의 그 무방비 무대책 때문에 이 공급 부족 대란을 겪게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안해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가 좀 눈속임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군수송기로 차량용 요소수 2만 리터 호주에서 공수했다고 했는데 대형 디젤 트럭 333대 정도 넣으면 끝날 양에 불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 그러면서도 또 매점 매석을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좀 국민에게 호통만 치시니까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게 좀 대책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 그러니까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요소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정부가 산업부에서 이미 많은 자료를 받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동 보고가 6일이나 지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뺨 때린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고 이 국민의힘 정당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고요. 제가 그게 정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요소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정보력이 있는 대기업과 정부만 알고 있었고 여당만 알고 있었고 야당과 그것을 대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들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았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어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요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뭐 컨벤션 효과를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 조사 결과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했던 거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는 전국 성인 2,525명 대상으로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4.5%포인트 하락했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창당 후 최고점 찍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제1야당 지지율 상승한 거. 이게 물론 이게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전 거긴 합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 딱 이 1일부터 5일 이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뭐 홍준표 후보님이 2030의 기대를 안았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호남에서의 변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홍어준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남 비하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 국민의힘 이 경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이 이후에 이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의 이 과정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이후에 또 홍준표 후보 패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선대위를 구성할 때는 각 후보 간의 이 만남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선대위 구성에 대한 조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수순이 정치적 과정이고 수순인데 이 먼저 이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이 나올 정도로 네. 좀 더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를 무시한 저는 이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또한 이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설화들이 지금 확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허나 의원님. 특히 조사 결과에서 보면 호남 쪽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전주에 대비해서 14.5%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왜 호남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지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네. 들어보면 네. 그 호남이라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예. 상당히 전략적인 지지를 하신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이 부분 또한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지금 전략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을까라는 말씀하고도 좀 동일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컨벤션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번 속으면은 뭐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요.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 정부에 많은 그 실망을 하고 속았다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사태, 인국곡 사태, LH 사태,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 또 주택 안정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한 것만 뽑아도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함께 또 속아준다면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들이 네.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호남에 계신 그 지지 네. 기존에 지지를 하셨던 분들께서 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것 또한 그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기존의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에게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안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문제점들에 대한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현 정부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딸 다혜 씨 가족이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에서는 이거 아빠 찬스 관저택 그렇게 비판하시던데 허연아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드님하고 따님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현재 부모 찬스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한 번 논란을 일으킨 거면은 국민들도 한 번은 눈 감아주고 용납을 해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남매가 나란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대통령 가족으로서 자중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라던가 뭐 구청장이라던가 시의원이라든가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뭐 초선으로서 의원이 되고 나서 느끼는 점은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놓고 숙여야 되는 게 상당히 많고 기존에 자유롭던 걸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을 고탕에 몰아놓고 결국 대통령 가족도 찾은 해답이 부모 찬스라는 것에 조금 더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관사에 거주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생계로 재산신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는 미드도 안 보나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안전은 납치, 위협 등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 정도 드라마만 봐도 아는 이 정도 상식의
대해서 이 참 주장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아빠 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좀 이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안보에 대한 부분은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드라마가 드라마일 뿐이다. 그래서 아수라라는 것은 드라마일 뿐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드라마도 안 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영화입니다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사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부모 찬스 이용해서 관사 재테크했던 걸로 그 시세 차익 거둔 거 그거 알려졌을 때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뭐 조국 사태부터 내부자들, 시작해서 더킹 이런 영화들 그래서 이 대검 중수 이과장이 대장동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 아마 차차 밝혀질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튼 부모 찬스 DNA 이거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이것도 좀 보시죠. 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대선 전당대회 직후 5일과 6일에 한 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정권교체론 차기 대선을 보는 시각이 53.6%, 정권 재창출은 3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3%, 전주에 비해서 무려 10.6%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는 31.2% 나타났는데 격차가 꽤 큰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것도 허은하님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정권 교체론이 절반을 넘는 상황. 이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두 흡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대선은 후보에 대한 투표라는 의미와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대한 투표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 4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어느 한 후보가 이런 대의를 짊어진다고 보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곧 정권 교체이고 또 정권 교체가 곧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공식이 좀 성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뭐 단순한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 정권 교체라는 상징성이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데까지도 이러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정권의 검찰 장악에 맞서 싸웠던 그 모습 보면서 국민이 불러낸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인식 속에서 윤석열은 곧 정권 교체다라는 인식이 좀 재빠르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분석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5.6일은 5일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국민의힘 소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홍준표 후보가 선전할지도 보겠고요. 근데 어찌되건 2030과 다양한 어떤 민심이 과연 국민의힘에 반영될까를 기대했지만 뭐 그러지 않았고요. 50대, 60대, 70대가 65% 당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20대, 30대, 40대가 인구 구성에서는 뭐 과반이지만 이 35%밖에 차지하지 않는 정말 아무리 2030이 노력해도 이 국민의힘의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탈당이 연세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5.6일이라는 이 소위 조사 기간은 대단히 윤석열 후보에게 주목받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연히 저도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 저희가 뭐 허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신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작년에 국민의힘이 어땠습니까? 뭐 정부 승인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신이 정부 승인 받은 건 2월 초입니다. 2월 중순이 돼서 거의 됐는데요. 작년에 백신 수급 이야기하면서 독감 백신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위기를 뭐 잘 극복했던 거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G20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 세계 정상들이 이 한국에 대한 위상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3가지 무상 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무상 검진, 무상 격리, 무상 백신. 우리가 PCR 검사할 때 돈 내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백신 맞을 때 누가 돈 내고 합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K방역만큼은 잘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모든 전 세계가 겪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간은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2030, 40의 그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수도권 민심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이낙연 후보의 2.5배 정도 이준석 당대표가 비서실장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쫓아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준석 패싱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잘 못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건 서로 안 하기로 합시다. 예. 자, 이번 건은 장경태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주 1회 1대1 정책 회동 토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생각해 본다고는 일단 반응했는데 이거 성사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까? 절대 윤석열 후보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1일 1망언을 했던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 현안, 노동 이슈, 역사식 어느 하나 뭐 좀 이 제대로 잡고 계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약통장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한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든지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주 120시간 노동하려면 하루에 20시간씩 2시간 자면서 6일을 일해야 됩니다. 부정식품을 공급해야 된다던가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이한열 열사가 부망쟁 열사라든지 이런 민생 현안이나 노동 이슈나 역사의식 어느 하나 가지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토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요.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제가 듣는 얘기만 해도 윤석열 후보 왜 인터뷰도 안 하시고 방송국 출연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이 국민들과 함께 정말 더 소통하시고요. 지금 후보일 때 정말 열심히 국민과 소통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쩌시려고 정말 그렇게 언론과도 소통 안 하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장 의원께서 실언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지 요즘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백브리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질문받고 바로 현장에서 대답해 주시는 것 별로 안 하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요즘 거의 이걸 하나 꺼내서 이렇게 거의 읽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백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듣는 기자님만 단독을 기사를 쓰게 되고요. 못 듣는 기사님들은 물 먹는 그런 이제 그래서 공평하게 백불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거의 이제 꺼내서 요즘은 그냥 읽으시던데요. 말의 무거움을 더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라서 말실수를 하셨죠.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계속해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고치겠다고 했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궤변과 거짓말을 하고 지적받을 때조차도 조롱을 하고 비웃음으로 면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는 차이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1회 정책 토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에 이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다만 그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라는 것,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요. 이른바 쌍특검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제안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먼저 장 의원님,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받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저는 이 특검도 야바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차근차근 이 윤석열 후보가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고발사주는 이미 검찰에서 이 검사의 이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정황이 드러났고 또 여러 가지 이 손준성 검사가 이 개입한 사실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수처로 이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또한 왜 저는 어제도 예금보험공사를 다녀왔는데요. 이 왜 굳이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수사를 하시던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께서 굳이 700억대의 용인 PF라든지 400억대 순천 PF 등을 조사하시는데 1,800억의 소중한 서민들의 어떤 저축 예금이 사용된 대장동 PF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 밝혀야 됩니다. 예, 자 허은하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쳐야겠습니다. 참 다른 입장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네. 대선 후보하고 당 지도부가 더 상의해야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쌍특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위 그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야당 의원실 2번이나 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원까지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아무런 실체가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내부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사실인지 확실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무능력의 상징이 돼버린 공수처 지금 인권타나 뭐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비해서 검찰은 늑장 수상, 보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이게 노인 결과가 참 이처럼 상반되는 경우도 없고 둘 다 믿기도 어렵고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다면 특검에서 정치적 입김 없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중 무엇이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드러날 것인지는 이미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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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